오늘 이 시간에는 심상치 않은 외국인 매도, 셀트리온 1분기 실적 발표와 레크로나주 유럽 진행 과정은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외국인 연이틀 2조 이상 매도 이유는? 두 번째, 지수 큰 흐름상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세 번째, 셀트리온 1분기 실적 발표 내용 분석. 네 번째, 레크로나주 유럽 허가 진행 과정은?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반대의 모습이 나왔죠. 다우지수는 크게 밀리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전전일 나스닥이 크게 밀린 반면에 다우지수는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또 반대의 모습이 나오죠. 나스닥은 특히 막판에 크게 끌어올리면서 양봉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또 이에 따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의 경계 심리들이 작용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 연이틀 큰 폭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하락세, 특히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좀 더 큰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또한 양시장이 어제와는 달리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 시장이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저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대금 비중으로 3.67%의 공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어제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1.55%가 됩니다. 양시장 모두 합치게 되면 5.2%죠. 2019년 일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하나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고, 특히 거래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이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역시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2조 7천억 대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코스닥에서도 1600억 매도 우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연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 폭탄이다 될 수 있을 정도로 심상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 오늘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면 역시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매도가 오늘은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조 1412억이나 매도를 하는 모습이잖아요. 거래소 시장의 순매도 규모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기,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카카오,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이러한 순서로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되고,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은 기아, HMM, 녹십자, KT, 휴젤 정도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덱스 인버스가 외국인 매도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지수를 안 좋게 본다, 이런 측면이 되는데요. 내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더 증폭이 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옵션 만기 영향은 내일 별로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리 어제 오늘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의 효과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규모도 3월, 6월, 9월, 12월 등 쿼드러플 위칭데이보다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지금 시장이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펼쳤잖아요. 이래서 돈들을 풀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국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의 효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물건 가치는 높아지면서 돈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니까 채권 시장의 금리 측면으로 봤을 때는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것은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채권 금리의 상승은 같이 가는 구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올해 1분기에는
물가와 금리는 강한 상승이었죠. 우리가 이에 따라서 1월, 2월, 3월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주식시장이. 물가와 금리가 펀더멘탈, 즉 기업들의 실적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죠. 위험자산은 주가잖아요. 변동성 확대다.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은 1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분기 4월 달부터 접어들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즉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 2분기에 나온다, 이런 측면인데요. 그러면은 더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이 되는 것이죠. 즉 물가나 금리의 상승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더 크게 좋아진다면은 오히려 위험자산 주식은 상승 추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실제적으로 4월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5월 들어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지금 이제 조정 과정을 보이는 이러한 큰 흐름에서의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2분기 동안은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의 정점과 그리고 또 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타나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유효한 것이죠. 특히 정책적인 효과와 기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경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 지금의 시장의 조정 과정들은 크게 우려할 상황들은 큰 아웃라인 흐름 측면에서는 아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들 매도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나오느냐, 이거 공매도 영향이 아니냐. 물론 당연히 공매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중요한 맥락은 지금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인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진국 쪽으로 가 있던 돈들은 계속 거기 더 머물러 있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선진국 쪽에서 미국 시장을 예를 들어서 충분한 상승, 그 이후에 조정 과정들이 나와야만 결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가로 돈들이 옮겨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쪽에 들어오는 코리아 전용 ETF 계좌 수도 줄고 있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거 상황을 봤을 땐 더 이상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상황 하에서 또 한편으로 실제 외국인들 자금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로 지금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빨간색의 패시브 자금도 마찬가지, 액티브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액티브 자금들은 최근 경기 관련주들을 조금 많이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패시브 자금들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팔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죠. 경기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인 큰 흐름상에서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 상황이라고 큰 흐름을 잡아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순환 구도가 지금까지는 경기 관련주 쪽에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조정 과정들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또 순환이 바뀐다는 것이죠. 다음 차례는 이제 그동안 조정받았던 성장주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론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끝난 다음에 셀트리온 측에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셀트론에서 직접 발표한 셀트리온 측의 자료 원본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 요약 상황들을 보시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570억인데요. 컨센서스 측면에서는 5,000억 내지는 5,100억까지도 갔었는데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는 측면이고, 작년 1분기에 비해서는 22.6% 증가세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늘어나는 상황이죠. 72%나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익률도 45.4%이기 때문에 13.2%포인트나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도 지난 4분기보다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은 무난하게 잘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1차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레키로나주에 대한 진행 과정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요 표를 보시면은 국내 투여 추이를 보시는데요. 2월 26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국내 환자들의 투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최근 위중증 및 사망 환자 비율이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은 레키로나를 처방한 이후에 나오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약효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내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됐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에서도 지금 별 문제 없다는 측면에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변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파키스탄과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고요. 그 외에 사우디를 필두로 한 중동 국가들과 지금 레키로나주의 허가 신청이 접수가 돼서 지금 계약을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유럽 상황을 보시더라도 지금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롤링 리뷰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용 근거를 획득을 한 상태고 국가별로 동정적 사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이 조건부 허가 이 경우에 레키로나를 포함해서 4개잖아요. 그러니까 렘뎁시비르, 길리어드 사거죠. 그 다음에 릴리, 리제네론, 레키로나주, 이게 4개가 지금 롤링 리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3상 투약이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6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현재 그렇다면은 유럽 쪽에 치료제, 이 항체 치료제가 어느 정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느냐 현황이 자료가 발표가 드디어 됐습니다.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요것은 이제 다 합친 것이죠. 렘데시비르, 릴리, 리제네론 이렇게 합쳐서 보시면은 독일이 20만 명이잖아요. 20만 명 분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프랑스가 별로 없는 상황이죠. 총 합쳐서 23만 5천 도스니까요. 별로 공급이 많이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다른 쪽에 렘데시비르는 중증이잖아요. 그리고 릴리라든가 리제네는 것은 중증과 경증인데 작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레키로나즈는 초기 경증 이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 치료제가 왜 필요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계속적인 재확산 중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급한 것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백신이 가장 급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백신의 단계를 넘어서고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과정들은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치료약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감 우리가 예방주사, 이것이 바로 백신이잖아요. 그렇다 해서 감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역시 감기약은 필요한 것이죠. 또한 감기도 우리가 감기약을 초기에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금 유럽 쪽에서는 치료제들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도 현재 수출 계약을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셀트리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들이 워낙 말도 많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었지만, 첫 번째로는 이미 국내에서 처방이 되면서 효능이 입증이 됐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로 해외 쪽에 파키스탄에 1차적으로 수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이제 시작 단계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동안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주가에 반영됐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차근차근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는 또다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특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올라가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또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은 어쨌든 예상을 했던 대로 여기서 이제 반등 국면 하에서 좀 조정을 받고 이런 과정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바닥권역을 얼마 정확하게 가격을 보지 마시고 이 가격권역 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서 안정을 찾는 구도가 나온다면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외국인들이 346억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주식수로는 13만 주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오늘 7만 4천 주가 나오면서 어제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외국인 전체 매도가 13만 주인데 공매도는 7만 4천 주니까 공매도가 절반 정도 이상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창구별로 봤을 땐 JP모간 쪽에서 집중적으로 8만 2천 주의 매도를 하잖아요. 뭐 대부분 공매도로 본다 하더라도 JP모간 한쪽에서만 공매도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외의 매도 물량들은 다른 창구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권역에서는 공매도든 매도든 나오면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0.4억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주식수로도 809주 매도다. 헬스케어의 공매도는 오늘 24만 4천 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창구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JP모간과 메릴린치 측에서 집중적으로 약 20만 주의 공매도를 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비슷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수는 800주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쪽에서는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빠지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55억 매도입니다. 4만 2천 주 정도 매도를 하는 모습이죠. 공매도량은 5만 2천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량에 비해서 전체 매도가 좀 작으니까 오히려 공매도를 하지 않은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서는 조금 매수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JP모간에서 3만 주의 집중적인 매도가 또 나오는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으로서 세우기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지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을 한편으로는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상황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내려가겠지만 막판에는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지수 측면에서도 양봉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지금 이제는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주가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하다, 아유 포기 상태다 이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과정들이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한 마음으로서 관찰을 하시면서, 지나친 기대감은 뭐 그러긴 합니다만, 하지만 당연히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가져도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이러한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